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정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으면서 전부 개정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답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별법의 목적과 비전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부터 쟁점화되고 있는 현안까지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이셨지요.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고병수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요. 15년 동안 총 5천여 건 이상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요. 최근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이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제도 개선의 의미와 한계를 먼저 저희가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먼저 김태석 의원님,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이게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으로 열어주시죠. 특별법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중앙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해 오는 건데, 네. 쉽게 말하면 권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21년 금년까지 약 7단계의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아까 5천 건 이상 가져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약 정확히 5,240건이 권한이 가져왔는데 7단계는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까지 오셔서 제주도에서 지원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건 아직 아니고 6단계까지 해서 약 5,240건이 가져왔는데 평균 1단계부터 한 2단계까지 약 한 20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인 건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일단은 제주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게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집인데 초기 2005, 6년 때부터 2021년까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인 이양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모두가 알다시피 집을 지으려면은 기둥도 짓고 석가래도 하고 대문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기둥 만든 다음에 벽돌 몇 장 갖다 놓은 걸 이양이라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자치권과 실질적인 제주도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된 특별법이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의 아마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그리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게 시작이 된 게 우리가 15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태석 의원님 더 잘 아시지만 이게 제주개발특별법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91년부터. 그러니까 네. 지금 30년을 이렇게 돌아봐야 될 시점에 사실 우리가 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만 한정된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체계를 갖는 게 제주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러워하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제주도가 갖고 있고 네. 또 그걸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적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측면, 산업적 특례 쪽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의 자치권의 확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지난 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이게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게 국제자유도시 산업적 특례와 자치권 확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자치권에 관련된 확대에 대한 논의가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인 산업적 지능이 관련된 쪽에 권한 이양이 매우 부족했다 하는 게 네. 제일 첫 번째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권한 이양 방식이 이 과제 발굴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열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 특별자치도 혹은 제주 국제자치도시가 지금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권한을 가져오자 하는 어떤 방향 설정이 된 과제 발굴이 좀 더 필요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특별자치도이긴 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6단계 제도 개선할 때 100개 이상의 과제가 도의 동의까지 다 거쳐서 중앙정부에 지원했는데 당시 이낙연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었잖아요. 국무총리니까. 예, 조금 정리를 40개로 해서 해주시면요. 반토막 내버렸고요.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와서 50 몇 개 됐는데 한 30%가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카지노와 관련된 것들은 번번이 다 거의 좌절되고 있는 건데 지역의 어떤 그 산업적 특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우리 고병수 이사장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쪽에 문재인 정부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런 예, 비판을 안 할 알겠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하실 부분 예. 있으십니까? 저는 특별법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문제정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저 특례 조항은 과감하게 삭감한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 인정해야 되고. 반토막 났었죠. 예.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반토막 내온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건 지원위원회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지원위원회는 각 부처의 그 차관급 아니면 뭐 이런 실무진들이 참석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의장 때 아까 그 카지노에 관해서 카지노세 때문에 가서 문체부 차관도 만났고 장관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제도 개선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그 각 실무 부서의 장 부처 예를 들어 기재부, 뭐 문광부, 뭐 교육부 이런 데에서 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조금 말씀을 통일이 정리를 이루어져니까 해주시죠. 그게 통일된 의견으로서 그게 이제 그 통과되기 어렵고 그래서 문광부 장관이나 제2차관이 나한테 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카지노세 같은 것은 단독 입법으로 들어와라 의원들이 그런 문체부는 이거 얼마든지 통과시켜 줄 의향이 있다. 그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위원회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지원위원회는 그야말로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니고 모든 부처들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반토막 낸 게 아니고 모든 부처에서 그 의견 일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반토막 날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저희가 얘기. 특별법 자체로 다시 좀 돌아와서요. 말씀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15년 동안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길게 잡으면 30년 동안 제도 개선이라는 것을 계속 저희가 해왔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8차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벌써 얘기가 있고요. 동시에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하는 이제 움직임도 좀 활발한 것으로 합니다. 시민사회나 도의회나 각 정당들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특별법의 그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해주시겠어요? 아까 그 김태석 의원님이나 그 위원장님 얘기는 사실은 두 정당 다 잘못한 거예요. 인정합니다. 예, 그거 인정해야 되고. 인정해. 왜냐하면은 그 제주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특별법의 그 이양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는 사실 지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중앙 중심의 사고로 이 특별법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거는 그 원초적인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까 사회자님이 물어보신 건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는 제주도를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남길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IMF 터지니까 이제 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JDC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땅 장사를 하게 되고 다판다 센터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가져온 게 제주도를 황폐화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 시대와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 지금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제주도의 미래,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진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그 특별법의 내용과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자치 부분, 그 사무 이양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서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네. 그러려면 주민자치, 그 다음에 경제자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진도가 안 나는 건 중앙정부의 어떤 욕심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네. 요까지도 완료를 하도록
이 특별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특별법 그 전면 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제주사에서 공론화된 게 지난달 22일에 도의회가 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의회의 특별법 전부 개정안 110개 과제가 발굴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예. 양 정부가 다 잘못했다, 잘못한 것이 있죠. 근데 이제 6단계하고 7단계 제도 개선이 그 이전의 제도 개선하고 많이 달라요. 제주도정이 역량을 집중해서 발굴해낸 100개 이상의 핵심적인 과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주 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모델의 시범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 모델로 만들겠다, 누누이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102개의 과제를 올렸는데요. 40개만 통과시키고 또 알맹이 없는 것만. 알맹이 있는 60개는 전부 배제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물론 이게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또 다른 전면 개정 논의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알맹이 없는 또 추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걱정에서는 말이고요. 지금 전면 개정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7단계까지 한 것은 과제 발굴식 제도 개선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전면 개정을 하겠다. 네. 그러면 그 전면 개정이라는 게 뭐냐? 사실 제주도의회에서 한 110개 과제 발굴한 걸 이렇게 언론에 노출한 걸 제가 읽어보고 또 기사도 봤는데, 솔직하면 느낌을 얘기하면요, 어디로 가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를 고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교육위원 제도라든지 도의원 행정시장 겸직 제도라든지 이런 자치권에 관련된 몇 개의 조항들을 고치기 위해서 전면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법은 제주 국제자도시라고 하는 산업적 특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부분 하나와 또 제주도 내의 자치권의 분야를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김태석 전 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의 형태가 우리가 과제 발굴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면 부처끼리 이견이 다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그걸 이제 관장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약하고요. 그런데 원래 이제 특별자치도를 시작을 할 때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과제를 발굴을 해서 이런 걸 제주도로 넘기자, 이런 좀 적극적인 그 어떤 업무 추진을 중앙정부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맨날 과제 발굴해서 올리면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일만 하는 게 어떻게 지원위원회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의회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 나그래 특별법의 논의, 이 토론이 방향이 어긋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은 국회의 나라도 아니고 청와대의 나라도 아니에요. 관료의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 그러겠어요. 관료들이 기득권이 어마어마하게 센 건 저기 우리 정치기관 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관료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행정시장 직선제도 이제 저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강창일 의원하고 진영 장관 당시에 만났었는데, 진영 장관은 개별 입법으로 들어오면은 찬성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실국장들 만나면 힘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 관료들이 저항이 워낙 센 거예요. 관료들이 저항이 있어서 그렇지, 무슨 청와대의 의지가, 다음에 국회는 들어오는 건 지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들어오는 건 통과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입법할 때 누가 출석합니까? 담당 장차관들이 참석하잖아요, 실국장들. 그래서 노하면 입법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장수철 위원장이 모르지 않으실 텐데,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토론의 의미가 좀 삭감될 것 같고,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아까 그 110개 과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난 나중에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민주사에서는 말이죠, 절차적인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민주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이 110개 과제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무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안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찬반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중순경에 이제 도민공청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안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이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안 제출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도지사한테 있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거라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전혀 손 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은 전함소장이 칼을 든 겁니다. 전함소장이 칼을 들어서 이거 TF팀을 만들어서 전변해봐라. 지사가 안 하니까 의회가 나선 거예요. 의회가 뭐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의회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의사진행 반호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좀 공방보다는 특별법 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저희 시청자분들, 도민들이 이것을 논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집중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향되게 말씀하면 안 되죠. 정치적 공방한 거 아니고요. 예. 중앙부처에서는 관료들의 힘이 센 게 맞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거를 통제하고 이끌어가라고 해서 정부를 뽑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고요. 예. 그런 지장이 어떻게 정치적 공방이에요.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거 자체를 논하기보다 내용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논의에 대해 겁니다. 집중을 할게요. 아까도 예, 예. 말씀드렸지만 그런 권한이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좀 주도해서 예전에 이해찬 단장이요. 국제자유도시 시작을 할 때 관료들 저항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당의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서 관료들을 어쨌든 이끌고 가서 이끌어내서 그걸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냈어요. 2002년에요. 그런 정도의 추진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예. 바람을 얘기한 거지. 예, 알겠습니다. 뭐 잘 되면은 정부가 잘한 거고 못하면 부처가 잘못했다 이런 식의 논리는 건 책임 회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고병수 이사장님께서 아직 발언을 못 하셔서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고병수 이사장님만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만요? 예. 지금 이 주제 그러니까 예. 일단은 뭐 늦었지만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예. 늦었지만은 도의회에서 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몇 개월 안에 끝내버리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참 안타까웠고 실제로는 뭐 481개 조항이지만은 국직헌가만 하더라도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공청회를 열고 하나하나 진행을 하려면은 거의 1년, 2년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늦게 하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시민공청회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많이 모으는 작업들을 하시고 이 작업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잘한 것들은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했다든지 조례 재개정 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했다든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어정쩡하게 한 것도 많거든요. 네. 국제자유도시라는 부분 이름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위원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좀 낮추긴 했지만은 교육위원 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그러면 좀 그런 논해보겠습니다. 것들이 좀 안타까운 들이 좀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선안 중에서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좀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나 도민사회에서도 도의회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도의원의 공직을 겸직하는 특례 조항, 이 부분이 이제 좀 신설 조항으로 이렇게 개선안에 담겨 있어서요. 이것은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이런 안을 낸 배경이 좀 있을 텐데 의원님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 이거 아까 우리 정석철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안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기관을 정할 수 있는 법률안이 있잖아요. 예? 기관 통합으로 갈 것이냐, 기관 분리형으로 갈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절차예요. 지금 행자위에서 행정자치전문위원회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견 수렴 과정이에요. 이것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의견 수렴 과정은 이런 안들이 있다는 걸 도민들에게 열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려는 게 의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난 전함수 의장님도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러한 안들을 가지고 각 기관에다가 수용 여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수용, 수용, 불수용 이런 교육청, 뭐 제주도청, JDC, 다음 시민사회단체에서 낸 의견들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이제 수용, 불수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우리가 경론을 벌였었고 이 4월 중순에 이제 공청회를 열게 되면은 아까 고병수 위원장께서 이제 촉박하다가 그랬는데 이것은 어쩌면은 계속 의견이 이제 그 진전이 된다면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직 시한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아까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런 특별한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진다면은 도민과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는 그걸 내세웠기 때문에 아직 조금만 여유 있는 눈으로 의회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육위원 제도라든지 또 도의원의 겸직 여부라든지 이런 게 어떤 언론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게 주로 이슈로 이렇게 다뤄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서 이번에 39개가 들어가고 17개가 빠졌잖아요. 예. 이게 빠진 게 잘한 거냐, 이거 정말로 다시 넣을 수 없는 거냐. 저는 도의회가 그런 정치적 역량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19개 빠진 것 중에서도 의원 입법이라도 갈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의원 입법 이거로 우선 하자 하는 것들이 저는 우선적이라고 보고 또 병행해서 아까 전면 개정인지 전면 개정이라는 용어는 예전에 뭐 6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102개 과제를 갖고 했었고요. 그런 거 보면 이번에 나온 110개 과제를 갖고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하는 거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방향을 몇 개 이렇게 잘 정해서 하는데 아까 난 김태석 의원님 지적한 거는 동의하는 게 도정이 좀 나서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네. 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안도 만들고 또 의회도 좀 안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까 막 공론의 장에서 좀 더 타당한 안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에서는 좀 도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를 7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마무리되자마자 전 도정이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꼭 말씀하고 싶습니다. 의회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짧게 예. 얘기할게요. 예, 그러시죠. 두 분이 길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이런 도의원님들의 어떤 행정 겸직하는 부분, 즉 뭐 행정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무부지사라든지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가? 근데 앞으로 논의 과제로 이거 던졌다고 하셨지만은 절대 그거는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네. 반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들은 그 입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삼권 분립이고 대통령제에서 변칙적인 모양이거든요. 맞지 않는 모습이고 그리고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또 도지사 도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좀 이게 거리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쟁점으로 곧바로 교육원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도의회나 교육청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이제 모두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견을 좀 주시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가 책임을 지셔야 힘든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뭐 교육위원 폐지론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의결권을 제한하자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상당히 많은 그 논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교육위원 교육 관련 단체 교육청에서 아마 올라온 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필터링 될 거로 보고, 그다음에 최종 공청회가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이것도 어떤 최적의 안, 최대 공약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이제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위원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주도만 있는 건데 네. 그 제도를 존치한 그 취지, 다시 말하면 교육 자체의 어떤 그 근간을 제주도는 좀 유지해보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하면
지금의 제도를 일부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뭐 장석철 위원장님 말씀 좀 대치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뭐냐면은 교육위원 제도가 이미 전국에서 없어졌고 제주도만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018년 지방선거로 기억되는데 5명의 교육위원 중에서 4명이 무투표 당선됐거든요. 그 말은 도민들이나 교육원에 진출할 사람들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교육위원님들의 그 활동을 이렇게 보면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보면은 그냥 그 의원이 아닌 도의원도 교육 상임위에 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한 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관련된 그 조례 제정을 한 건수도 두 그룹이 비슷하고, 그리고 활동이 특별히 튀어나지도 않고, 네. 또 여성이라든지 보통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입후보 건도 적고, 거의 낮고. 많은 분들이 불공평하고, 그리고 역할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위원이 과연 존치, 좀 변형을 하더라도 존치하는 게 맞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없애도 보통 도의원들이 교육위 상임위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지금 의견들 주셨고요. 다음으로 특별법에 담아야 될 제주의 비전,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답게 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이 특별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과 이제 상통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그 국제 자유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저희가 그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과도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 명칭에서 국제 자유도시를 삭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시민단체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들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할까요? 이 특별법을 보면은 목적, 이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에는 제주도의 어떤 가치를 살리고, 그 다음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 내지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이게 대치되는 말들이거든요. 제주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국가에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제주도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 목적에서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주의 가치를 살린다고 하면서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친환경과 국제자유도시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 만들어진 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자유주의, 그다음 IMF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 때 경제 우선 이렇게 갈 때 의식이 고도화되면서 만들어졌는데, 과연 지금 시대에 이게 맞는가? 그다음에 그럼 지금은 생태 환경, 그다음에 인권, 복지가 발달한 제주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둬야 되고, 네. 더더욱이 기후위기 시대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의 문제이고 전 도시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런 쪽에 방향을 잡으면서 새로이 이 특별법이 방향 지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위원장님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시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국제자유도시가 시작을 할 때 김대중 정부 때 어쨌든 국제자유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당시 아까 뭐 신자유주의 이런 이념적 그 비판을 하시는데요. 이게 제주특별법에는 노동의 유연화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어떤 그 공공인프라의 어떤 민영화, 철도 같은 민영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제주특별법에는 예를 들면 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이런 제도들이 도입하면서 환경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건 있어도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민영화 정책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판을 들을 때마다 아주 너무 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비판 아니냐. 사실 저는 국제자유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제주도가 어쨌든 가장 번성하고 좀 번영했던 시기를 우리가 탐나 왕국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당시에 다 무역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먹고 살았습니다. 크게 번성했고요. 어쨌든 현대 시대에 우리 제주도가 어떤 살아갈 어떤 비전이라 방향이라는 것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개방적으로 교류하고 경쟁하고 도전하고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가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하고 경제를 좀 역동적으로 가기 위해서 전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가 나는 조합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국제자유도시를 부정한다면 그럼 거긴 어디로 갈 거냐. 그럼 생태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투자진흥지구 다 없애고 조세특례 없애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생태만 보전해달라는 그런 도시로 가겠다 할 수 있느냐. 과연 그거에 대해서 도민적 공감대가 있겠느냐. 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정책적 그 과제에 대한 우리가 수정이나 보완 같은 건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방적이고 교류를 통해서 역동적인 경제를 제주도가 한번 해보자. 그 과정에서 제주의 환경적 가치들을 일정 정도 제대로 보전하는 그런 전략은 가져가자. 저는 친환경적인 거하고 국제자유도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갈 수 없나요?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예. 친환경적인 거와 국제자유도시 같이 갈 수 있죠.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상반된 이제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발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하시죠. 내가 짧게 할 테니까. 관점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제자유도시 이 측면에서 어떤 신자유주의적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측면이 있는 건 맞지만 또 아까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이 민영화라든지 공기업이 민영화라든지 노동 유연성이라든지 이것은 또 신자유주의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자면 제주 다음이 뭐냐 할 때 그 제주 다음의 제주 다음을 이제 그 공론화시켜서 그 도민들에게는 집약해내는 과정. 그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방의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다만 제가 여기서 국제자유도시 그 조문을 빼라고 하는데 좀 부정적인 것은 아까 우리 장승철 그 위원장님 말에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하는데 현재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서 이렇게 해온 거를 어쨌든 법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근데 이걸 제주특별자치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을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은 이제 그 전론 발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그 지원위원회에서 다시 또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움 다음에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첨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어떤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점진적으로 그 컨셉을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비전 자체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보완할 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이사장님. 그 장석철 위원장님 말씀에 좀 모순이 있는 게 신자유주의라는 건 단순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사람, 상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JEDC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영리병원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되면 다 한다는 거죠. 이게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냥 그런 조항들을 악성 조항들을 우리 빼자. 그중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아주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 저는 봅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걸 빼고 제주의 미래에 맞는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그런 센터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재조합하자. 이게 취지거든요. 하나만 질문 드려도 돼요? 간단하게. 예, 제주특별법에 산업 육성들을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만들어서 국세 감면 제도 같은 걸 도입해 있어요. 투자진흥지구를 만약에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면 투자진흥지구 제도 같은 거 다 폐지해야 됩니까? 투자진흥지구는 없애야 됩니다.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자치 입법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는 데 더욱 초점을 더 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마 도의회 개정안에서도 그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우리 서두에 장석철 위원장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2005년도에 그 제주 특별자치도 구상한 기본개혁안에 논문에 기본개혁안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눴어요. 하나는 기능적 이양, 그 사무 이양이죠. 두 번째는 권력형 이양. 거기에 이제 자치재정권하고 자치입법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준연방제형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개헌.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헌법적 지위가 이제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자치입법권하고 자치재정권은 진짜 고도의 자치권을 아까 정의에도 나왔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그 자치재정권이나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이제 이양되지 않고 아까 우리 장석철 위원장 말씀대로 나열식으로 권한 이양만 가져왔어요. 과연 그 권한 이양을 가져와 가지고 제대로 이제 됐느냐? 그리고 그 권한 약 5,240개의 권한을 갖고서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 이건 또 하나의 다른 문제입니다. 또 그 권한을 갖고 온 다음에는 그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보냈으니까 네. 또 권한을 제주에서는 또 다시 재분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권한이 중앙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아니에요. 그럼 의회도 권한을 나눠줘야 되고 양행정시에도 권한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집중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제왕적 도지사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위해서는 어떤 현재 새로운 그 그랜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준연방제 그 헌법적 주의는 이제 조금 이제 물 건너갔다기보다 우리가 계속 이제 푸시해야 될 사항이지만 네.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권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자치재정권이나 자치입법권의 부분은 아까 그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자치법권이나 자치재정권을 제주도가 갖겠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의에 좀 좁혀서 오늘 네.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보면 국세를 지방세로 옮기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교부세 특례 조항이 우리 제주특별법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 보통 교부세 총액의 3%를 제주도에 주게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돈을 제주도에 무조건 3%는 주는 거예요. 교부세 중에서. 예. 그렇게 중앙정부의 재정을 우리가 확보하는 전략으로서의 어떤 제도 개선을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조세 그 징수 절차나 과정이나 이걸 자체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서 제주도로 가져오는 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그동안에 재정과 관련된 특례에서 한번 이게 시뮬레이션에서 돌려봐야 되는데 실제로 손해보는 일들을 괜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만 해도 그래요. 예, 조금 지방소비세 같은 정리 좀 10%가 우리 제주도로 오는데요. 이거 혜택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를 해야 돼요.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아까 장성철 위원장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국세에 그건 이미 그 특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법에. 네. 특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 있다.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받느냐 하고 그 주제 발표를 한 그 분들한테 내가 질문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이니까 좀 지켜보고 한번 해나가 봅시다. 네, 이런 의견도 그러면 의회에 직접 좀 더 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저 있으십니까? 빼놓고 갈까 봐서. 예. 뭐 자치권 얘기 중에서 중요한 건 또 주민자치 부분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조례 뭐 재개정이나 제한하는 것을 좀 더 완화시켜야 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건 이견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법인격인 의회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행정시장까지는 합의를 어느 정도 보더라도
읍면동 자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지금 당장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쪽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방향 정도는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예. 네.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제가 가져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 읍면동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 제출, 주민의 이해 조정, 각종 개발사업 계획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출, 주요 사업 예산안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 이거를 누가 안 하고 있죠? 집행부가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돼 있어요. 시스템이. 제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버리고 청년이나 정말 뜻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쳐야 될 점이 그거예요.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호소한다든지 그런 아니, 방향을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제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지금 선출하고 있어요. 예. 추첨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지원을 맞아요. 하고 추첨을 합니다. 예. 막 3대1, 4대1 해서 막 확률이 확보돼 있어요. 뺑뺑이라는 표현이 좋지만 돌아가면서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은 믿으셔도 되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제 그런 거를 지역의 유지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진짜 주부들, 다음에 현장에 있는 주부들이나 다음에 이제 청년들, 다음에 이런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유도하게끔 하는 게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추천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네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이건 있습니다. 예. 제주도가 상당히 특별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장님께 한 가지 네. 여쭙고 싶은 게, 7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은 권한 이양이 됐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개정보다는 제대로 시행을 해보고 평가를 우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더 덧붙일 말씀 시행을 있으십니까? 뭐 해보고는 아니고 하여튼 가져올 건 다 가져와야 되죠. 근데 네. 이제 가져온 거 갖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리스 차량에서 그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세율 조정. 우리가 한 1,000억, 2,000억 1년에 벌어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세율 조정권 언제 가져왔냐면 2006년 가져왔어요. 예, 시행을 언제 했냐면 2012년에 했어요. 6년 동안 잠잤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공기업 투자에 관한 특례 조항이 통과가 돼서 해상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이 만든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 지방 공기업이 10%까지밖에 출자가 안 돼요, 원래. 근데 25%까지 늘려놨어요. 이런 걸 가지면 어쨌든 지역 주도의 지방 정부와 마을 주민들이 협력해서 어떤 그 공공 자원으로서의 풍력 자원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뭐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안 돼 있고 네. 이걸 활용하겠다는 정책도 눈에 안 보이고요. 예를 들면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업종을 되게 확대해 놨어요. 아까 우리 고병수 위원장님은 반대하시던데 거기에 뭐 식품산업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R&D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체제 특례를 줄 수 있도록 세금 감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업종들을 대대적으로 진흥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업종을 확대한 의미가 살아나게끔 가야 되는 거죠. 예, 그 뭐 알겠습니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유보 통합만 해도 그래요. 유치원하고 보육하고 더 길게 통합을 해야 또 되는데 다른 건을 말씀하시기는 좀 시간이 없어서요. 예.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특례를 제주도지사가 다 갖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 거를. 그런데 유치원에 관련된 특례만 가져오면 제주도에서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유치원에 관련된 권한이양에 관련된 논의들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전반적인 실사구시적인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접근하면 의외로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그 권한이양된 그 권한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병수 이사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게 전부 개정보다는 뭐 운영을 잘하는 게 뭐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조항들 뭐 국제자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리병원 부분이라든지 교육위원 부분이라든지 굵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과 목적을 바꾸고 중요한 내용들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전부 개정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잘한다, 운영을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뭐 그 영유아 뭐 어떤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뭐 그래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법을 막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카메라 좀 이게 법 한 조문이에요. 이게 제주특별법의 특례 조항의 법 한 조문입니다. 저도 이해 못하고 누구도 이해 못해요. 이런 그 법에 대한 도민들이 법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특례 조항을 단순화시키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 특별법의 어떤 여러 가지 아까 장수섭 위원장이 지적하신 특례 조항 이점들이 사장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이걸 이해 못합니다. 공무원은 이거 전부 이거 몇십 개를 이걸 하려면 이거 며칠 걸려도 못 찾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토론을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분당 한 30초 정도로 간략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예. 네. 예. 일단은 뭐 특별법은 전부 개정돼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제주 가치를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시대 정신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정부나 도의회에서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좀 길게 바라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법 전면 개정 7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의제 설정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의미 있게 보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집행부인 도정이 좀 더 힘을 실어서 도정은 도정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정당은 또 정당별로 의제들을 만들어서 공론의 장에서 이제 가장 타당한 안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저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한 제주의 발전 전략은 전 상당 기간 오랫동안 앞으로 한 20-30년 동안은 전 지속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사회 내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폐기라든지 혹은 근본적인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안 없는 비판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 봐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두 분과 토론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 지역이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바당이 면적이 전국 바당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그다음에 바당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그 역사 사회 문화적 그 특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현재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제주의 비전은 국제 자유도시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미래 비전에 대한 도민 합의와 공감대를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